반갑습니다. 미래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산업의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저가 공세에 밀려 결국 시장 주도권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시장을 바라보며 많은 분이 당시에 뼈아픈 치킨 게임을 떠올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기술 표준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정책이 어떻게 우리 기업들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냉철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배터리 기술력은 우리나라를 매섭게 쫓아와서 사실상 격차가 무의미해진 상태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가르는 핵심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인데요. 중국 비아디의 최신 전기차는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25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에서도 입증된 수치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품질 면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준화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은 우리나라 3사 대비 무려 30%에서 50%나 저렴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싸게 팔면서도 15% 이상의 탄탄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특유의 저렴한 인건비와 산업용 전력비,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로 고전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우월한 비용 구조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도 과거 디스플레이처럼 무너지고 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는 전방 산업, 즉 완성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배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유럽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7%, 노동인구에서 9%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GDP의 3%, 노동인구의 7%를 차지할 만큼 경제 기여도가 막대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자동차 산업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전략 산업인데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중국산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하도록 가만히 지켜볼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정책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산업 가속화법, 이른바 IAA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메이드 인 유럽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공공조달 우선권과 보조금,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기업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합작법인 설립 등 까다로운 규제를 거쳐야만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무차별적인 진입이 차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반등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2025년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가동률은 이러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8년경에는 60에서 80%까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미국 시장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ESS 분야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투자 관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SS 생산 능력을 올해 2026년 말까지 60기가와트 규모로 빠르게 확보하면서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된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신속하게 ESS용으로 전환해서 공장 가동률의 공백을 영리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산업가속화법 IAA에 발맞춰 고전압 미드니켈과 LFP 등 보급형 배터리 라인업을 앞당겨 양산하면서 향후 점유율 확대를 위한 완벽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가져볼 기업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역시 영리한 전략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비어버린 합작법인의 생산 라인을 빠르게 ESS용으로 돌려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기아의 EV2, 하반기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3 등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들의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실적 회복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고요. 기업 가치 상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유럽의 탈중국 정책은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에도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업체 중에 유일하게 유럽 헝가리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탈중국 정책 수혜를 독차지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7년 내년부터 영국의 무역협정과 유럽의 산업가속화법 요건이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양극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독보적인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사를 넓힐 매력적인 기회를 안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세계에서 기회와 위기는 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상향 평준화와 중국의 거센 추격은 분명 우리 기업들에게는 뼈아픈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강력한 정책적 장벽은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락하던 2차 전지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눈앞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정책적 흐름과 기업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꼼꼼히 짚어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봄날 같은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